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시업을 너무 힘들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수를 좀 많이 해볼게요. 많이 하는데 푸시업 할 때 여러분들 푸시업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괴수라고 몬스터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막 턱걸이랑 푸시업이랑 달리기 이거를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이제 턱걸이를 훨씬 많이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푸시업도 마찬가지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나? 내 주제에 해도 되나? 좀 쉽지만 저보다 훨씬 못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겸손하게 말하자면 아이고 저 별거 아닙니다. 운동도 별로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또 평균 내려치기가 돼요. 이 보통이라는 걸 점점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아버리면 사회 구성원들, 많은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정말 이제 이 뭐라고 하지? 전체 중에 요만큼 한 1에서 10% 정도는 정말 최상위권으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최하위권을 요 밑에 진짜 1에서 10% 또 하고 나머지 이거를 보통이라고 해버린 다음에 그러면은 10 빠지니까 80이죠. 전체의 80%가 보통인 거예요. 근데 그 보통을 어떻게 또 기준을 잡아요? 11%에서 보통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89%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보통도 안 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균 이런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남과의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푸시업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사실 그래요. 가령 아모띠 채널에 제가 나가가지고 푸체몇을 같이 한다? 그러면 별로 안 밀릴 것 같아요. 푸체몇 영상 아모띠 거 보니까 누구지? 아이언맨 윤성빈은 진짜 넘사벽이긴 하던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몇 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윤성빈 말고 아모띠랑 그 친구들. 그래서 오늘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시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푸시업에 미쳐가지고 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딸려요. 그래서 좀 딸리는데 그래도 푸시업을 좋아하고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TV 그냥 봤는데 요즘에는 TV에서 UFC가 나오죠. 스포TV 이런 걸 보면 UFC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레슬링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프로 레슬링. 그리고 그때는 프라이드랑 K1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프라이드 K1 프로 레슬링 WWE 찾는 거 그거를 보면 피가 막 끓었어요.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푸시업을 했거든요. 힘들면은 허걱대면서 좀 쉬다가 K1 프라이드 이런 거 보면 또 혼자서 섀도우 하다가 그 다음 다시 푸시업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발차기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그래도 지금 이만큼의 푸시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푸시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사실은 무작정 많이 하면 돼요. 무작정.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바로 공복에 바로 푸시업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푸시업 해버리고 자기 전에 푸시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잠이 잘 깨서 좋겠지만 밤에는 잠이 안 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소소한 단점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에 쉬는 시간에 담배 피러 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믹스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할 바에 푸시업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사이사이에 푸시업을 넣어주면 실력이 금방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일상의 사이사이에 어디 매달려서 턱걸이 하면 실력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쿼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에 상식적으로 아는 보디빌딩 상식,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라고 할게요. 헬스 상식으로 분할, 몇 세트, 몇 회, 이런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자주, 더 많이,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동을 이제 푸시업을 하겠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딱 해서 30개씩 하고 쉬는 시간은 1분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 못해요. 그냥 몇 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게임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때 잠깐 그냥 해야지.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다가 푸시업 막 해요. 힘들게 막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 그럼 멈추고 봐. 그냥 한 다음에 다시 또 해. 그 이제 지쳤다. 못하겠다. 그럼 또 허걱대면서 드라마 봐요. 한 20분 봐. 20분 쉬었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또 푸시업 해. 드라마 시작할 때 했다가 중간에 했다가 끝날 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루에도 푸시업을 막 100개는 그냥 껌으로 하고 200개, 300개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시간이 쌓이면 큰 가슴, 강한 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업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나 정답이 있다면 진짜 힘들어 죽을 만큼 해라. 그게 정답인데 그거는 뭐 정답인 걸 알아도 못하죠.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오래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푸시업을 좀 개수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힘들다 하면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한 목표를 300개로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은 푸시업 300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푸시업 하면서 오늘 큰일이 있었죠. 윤석열 구속 취소, 윤석열 석방, 심우정 검찰총장 개새끼 진짜. 어휴씨. 뭐 지기현 판사도 싫지만 근데 그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푸시업 하면서 말합시다. 푸시업부터 할게요. 참. 자. 윤석열의 석방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다거나 윤석열이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일 뿐이긴 한데 이제 법 쪽 이제 전문가들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거의 다 그렇죠. 그럼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커요. 일단 윤석열이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 1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근데 가담했는데 지금은 좀 한 발 빼려고 그렇게 윤석열을 등지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야, 내가 복권하면 너 살아있을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붙겠죠. 꼬리 살랑살랑 흔들겠죠. 그래서 큰일은 큰일입니다. 어쨌든 큰일은 큰일인데 항상 악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악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정의를 추구할 때는 악을 처단할 때는 법과 어떤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그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
다시 나아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낙관적이었는데 석방은 좀 충격이네요. 어쨌든 정말 낙관적이어가지고 제가 최근에는 정치 뉴스를 보면서도 뭐 이제 영상에서는 언급을 잘 안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정치 얘기하면 구독 취소가 막 구독자가 막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구독자에서 뭐 몇 명씩 빠지면 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뭐 좀 아끼기도 아꼈고, 저도 그래요. 정치 얘기를 하는 저는 좋지만 들을 때는 또 막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좀 아꼈어요. 뭐 하기 싫다 보다는, 안 하고 싶다 보다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진짜 관심 가집시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해서 내 사는 게, 내 앞가림 하는 게 더 힘들어서 너무 먼 일, 정치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진짜 정치는 우리 실생활과 너무 큰 관련이 있어요. 일단 한 세트 더 하고. 우리 회사 생활 하면 그렇죠. 회사 생활 할 때, 저는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회사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회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주식회사 대한민국. 자, 우리나라가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은 사장이겠죠. 회사, 사회장이니까 사장일 거예요. 그리고 뭐 장관들은 임원진이겠죠. 이사, 뭐 그런 전무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고위공직자거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장, 장관 이런 사람들은 어디 부서에 뭐 팀장 또는 뭐 계열사 사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감찰부서도 있을 거고, 그거는 검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를 이루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장, 차장, 팀장, 뭐 전무, 이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과장들, 그다음 뭐 대리들, 그리고는 사원들이 있겠죠. 우리는 사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원. 우린 사원인데, 사원에서 이제 대리나 과장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뭐가 될까요? 좀 그래도 조금 승진한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좀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좀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호식이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하면 나 고소 먹나? 몰라. 뭐 사실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나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맹점주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체인점의 사장들이 있죠. 프랜차이즈의 사장들, 오너 리스크를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회사로 지금 했으니까 사장이 뭐 밖에서 개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사장이 뭐 밖에서 사기를 치거나 또 뭐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서 자기 개인적인 부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제대로 잡아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될 감찰, 감사부서가 뭐예요? 같이 사장 똥 닦아주면서 사장 밑 닦아주면서 이제 같이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직원으로서 그런 걸 느끼면 어떻겠어요? 사장이 그렇게 개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부장들 뭐 임원들 보니까 전부 다 사장 똥꼬나 빨면서 같이 나쁜 짓 하고 있고, 그러면서 회사는 점점 망해가는 게 보이고, 그냥 또 망하면 모르겠는데 내 월급은 계속 어떻게든 뺏어가려 하네. 복지는 줄이고 월급은 줄이면서 자기들은 일은 안 하고 계속 자기들 지갑만 채우려고 하고 통장만 채우려고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직장에 계속 다니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내부 고발을 해보니 감사를 해야 될 그런 감사 부서도 개판이고, 퇴사하거나 아니면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경찰에다 고발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노동위원회 쪽에 뭐 노동부에다가 투서를 내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꼴이 딱 그런 거예요. 대통령답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개 시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인식 정도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진짜 구독자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1명, 2명, 뭐 5명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귀한 구독자님들인데 떠나게 만들기 싫어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었는데 지금 너무 사태가 중합니다. 중해. 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뭐 정의감이나 그런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정치에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무신경하게 그렇게 넘길수록 그렇게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들은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고, 그래서 뭐 제 얘기를 듣고 꼭 무조건 저처럼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다음 세트 갑니다. 다음 세트. 지금 제가 30개씩 하고 있거든요. 30개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100개 할 때 뭐 40개 하고 좀 쉬고 30개 하고 좀 쉬고 30개 하고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말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좀 오래 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편해요. 하면서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푸시업을 하는데 가령 한 번에 2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푸시업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 한 번에 푸시업 20개 딱 하고 힘들어 이러고 1분 쉬었다가 또 하면 몇 개 하겠어요? 한 12, 3개밖에 못해요. 그럼 또 힘들어 이러고 또 1분 쉬었다가 하면 이제 10개도 못해요. 그러고 또 하면 5개, 4개, 3개. 그렇게 운동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개수가 낮아졌을 때는 높이를 올리거나 무릎을 대고 하거나 해서 개수를 조금 더 늘리고 얘가 받는 무게를 좀 낮추는 게 원래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개수를 8개에서 12개로 세팅하는 거, 그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8개에서 12개, 이 개수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세트에 8개를 할 수 있는 무게, 8개를 하면 더 이상 못해야 돼.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9개가 되고 어느 날부터 10개가 되고 12개까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엔 13개를 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올려서 8개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개 하고 더 이상 못하고 또 하다 보니 9개, 10개, 11개, 12개, 그럼 또 다시 무게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하는 게 보디빌딩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팅이거든요. 중량 세팅. 근데 푸시업은, 맨몸 운동은 그런 중량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이면서 개수를 점점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설정할 개수가 안 되는 정도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오래 쉬어주고 운동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총 볼륨 수를 늘리는 거예요. 볼륨이라는 거는 이것도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가령 제가 이제 이거 푸시업을 한다 치면 무게가 50몇 킬로 정도 설정되거든요. 엎드린 상태로 무게를 재보면 50몇 킬로가 나와요. 60이 조금 안 되나 그런데, 제가 체중이 한 80킬로니까 60 몇 퍼센트죠? 알아서 계산해 주십시오. 보자. 60, 65%? 한 65% 되겠네요. 한 65에서 70% 정도? 체중의 65에서 70% 정도를 이 가슴이 먹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이 높이를 바꾸면서 아니면 무릎을 대면서 어떻게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세세하게 설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몸 운동은 그냥 볼륨으로, 개수로 그렇게 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지점까지 갔을 때 운동이 이제 효과가 좀 뛰어나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실패 지점을 느끼면서 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저보다 운동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고, 이제 정말 개수가 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동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세요. 길게. 그래서 댓글로 질문 주신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해도 되나? 됩니다.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근육의 부피, 이제 몸이 우락부락해지는 그런 효과보다는 근신경을 발달시켜서 이 단위 면적당 근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빌딩식 이제 풍근, 큰 근육으로 근육 크기에 비해서 적은 힘을 내는데 몸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노가다 실전 압축 근육, 실압근으로 작은 근육에서도 큰 힘을 낼 것이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실압근으로 가는 거예요. 실전 압축 근육으로 그냥 푸시업 해. 그냥 해. 아무 생각 없이 해. 매일매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아무 때나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처음엔 정말 유리해요. 몸이 빨리 좋아지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내 몸 컨트롤이 되고 운동이 좀 더 재밌어지고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 그때 헬스장 가서 풍근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4번째 세트.
자, 벌써 120개 했죠. 이 추세로 가면 300개는 쉽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뭐 저랑 비교했을 때 저보다 훨씬 푸시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저보다 푸시업을 못 하기 때문에 푸시업 하는 게 부끄러워, 안 할래,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냥 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든 아니면 벽같이, 벽은 너무 이제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벽에서 하면 머리가 벽에 닿기 때문에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난간 같은 거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난간이 튼튼해야 되는데 튼튼한 거 찾아가지고 난간에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푸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낮추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령 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저는 가령 운동이 좀 재미없고 하기 싫어서 운동을 쉬어버려요. 쉬는 동안 1년 동안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럼 1년 후에 저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꾸준함의 힘이거든요. 꾸준히 하시면 사실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하긴 한데 꾸준함에 비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짤 보신지 모르겠다. 그 공부 못하는 애들 특,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Just do. 그래서 나이키 슬로건도 Just do it이죠. 진짜 그냥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3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3,000시간, 3만 시간 맞죠? 어떤 거를 꾸준히 노력한다는 거는 그냥 모든 부분에서 기본이고, 뭐 최상위권에서는 재능이 너무 커요. 재능의 영향이 너무 커서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최상위층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엔 더 노력한 사람이 1등 하는 거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꾸준히 운동하셔야 돼요. 꾸준히. 저는 어제 턱걸이를 한 줄 알았거든요.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 마음이 되게 심란하고 울적해가지고 턱걸이를 밤에 산책하면서 좀 밤거리를 걸으면서 밖에서 턱걸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턱걸이를 오늘 한 게 없지? 왜 없지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안 한 거예요.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턱걸이를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진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턱걸이를 제꼈는데, 이런 제가 꾸준히 하시라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해요. 그래도 뭐 하루 쉴 수도 있죠. 뭐 하루 쉬어가면서 그렇게 턱걸이든 뭐 푸시업이든 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오늘 쉬었다고 내일도 쉴 필요 없잖아요. 오늘 하루 쉬었으면 내일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합시다. 자, 5번째 세트 갈게요.
아, 여러분들 일단 150개 채웠고 300개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다가 힘들면 20개로 바꿔도 되니까. 그리고 운동의 어떤 원리, 트레이닝의 원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제일 기본인 거는 점진적 과부하. 계속 조금이라도 더 얘가 적응 못할 정도로 조금 그 부하를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 과부하. 내가 지금 가령 30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과부하를 위해서 70개를 해야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개 했다고 내일도 30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0개 했으면 내일은 31, 32, 33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점진적 과부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몸을 속여야 된다는 게 있어요. 몸은 항상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굉장히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항상 이거를 하면 얘가 이 동작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율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트레이닝 그 구성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얘가 적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오늘 푸시업을 아니다. 뭐 푸시업을 계속 똑같이 30개씩 3세트 아니면 4세트 이런 식으로 매번 똑같이 진행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발전을 안 해요. 그냥 30개 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30개씩 몇 세트 하는, 좀 쉬어가면서 해주는 걸로 하다가 또 어쩔 때는 제가 푸치매다 하듯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짧게 세트 수를 줄이더라도 진짜 힘들게 극한까지 밀어붙여버리고 또 다음에는 또 바꿔서 다시 이제 적은 개수로 여러 세트로 이런 식으로 총 볼륨을 늘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분할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죠.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3분할이 최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분할이 최고다, 2분할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각자 얘기하는 바가 다른데 그냥 자기한테 맞았던 걸 그냥 좋다고 할 뿐이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3분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2분할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무분할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뭐 엄청 많지 않아서 내가 여가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3분할로 그냥 조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격일로밖에 못한다. 그러면 무분할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4번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면 2분할로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이제 홈트레이닝 하실 분들은 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어쩔 때 뭐 30개씩 뭐 3세트를 하고 있다. 그럼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푸체몇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집에서 푸체몇을 하는 거예요.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변화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적응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세트 갈게요. 이거 하면 이제 180개. 지금은 300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120개나 남았는데
어, 33~4개부터 힘들어요, 지금. 아니, 30이 아니라 23~4개. 23~4개부터 30개까지 가는 길이 좀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제 실력에는 이런 식으로 300개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마지막 2~3세트는 죽을 똥 살똥 해야 운동이 또 되는 거겠죠. 그래서 푸시업을 집에서 하겠다. 이게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10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0개만 하는 루틴을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쉽겠죠. 대신에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근데 6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쉬어주고 조금 더 억지로 해가면서 100개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발전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스포츠 이런 트레이닝적인 근력 운동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기술 트레이닝이 있죠. 가령 배드민턴 같은 경우, 탁구 같은 경우에 요즘에 테니스가 유행이니까 테니스로 말씀드리면 내가 체력이 없을 정도로 계속 똑같은 드라이버를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제보다 잘해질 거고 한 달 전보다 훨씬 잘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구독하고 계신 분들 운동들 하고 있죠. 제가 운동할 때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푸시업 할 때는 같이 하세요. 제가 첫 세트 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첫 세트 딱 할 때 제가 30개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30개 하셔도 괜찮고 20개 하셔도 돼요. 아니 40개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여유 있게 하셔가지고 이제 20개 했다. 그럼 그 다음 제가 또 막 떠들 동안 같이 쉬어요. 오래 쉬어도 괜찮잖아요. 그러고 또 20개 또 같이 해요. 저는 30개 할 거지만 그런 식으로 같은 세트 수만큼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점점 저는 지금 펌핑이 되고 있고 물론 제가 푸시업만 가지고 몸이 엄청 좋아지려면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체형적인 결함, 이제 등이 굽어 있고 라운드 숄더에 그 다음에 근육의 생김새는 타고나는 게 엄청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가슴이 좀 넓으면서 굉장히 보기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가슴 모양이 볼품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근육의 끝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 어쨌든 이제 타고난 거 더하기 제가 이때까지 했던 운동들을 포함해서 위쪽 근육을 좀 소홀히 했어요. 아무래도 등이 이제 굽어 있다 보니까 어깨에 개입이 좀 더 많았을 거고 윗가슴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 십자가는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는 제가 해냈거든요. 근데 더 해줘야 돼요. 좀 더 윗가슴 쪽 위주로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사실 이 벤치를 하려고 해도, 인클라인 하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어서 안쪽을 채워주는 케이블이 참 좋아요. 케이블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과 그리고 그 성의, 그 다음에 그런 슈퍼챗 같은 거 후원 같은 거 그런 거 받아서 제가 이제 금전적으로 좀 가능해지면 집에 그런 거 설치하고 싶네요. 케이블 설치해 놓고 크로스오버 빡 하고 크로스오버 하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앞에 거울 보면서 가슴 빡 조이고 이러고 보고 있는 게 되게 기분 좋아요. 어쨌든
정치 얘기해가지고 또 구독자는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런 것도 좀 해야죠. 먹방도 하고 밖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 몇만 구독자 돼가지고 케이블도 집에 설치하고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루어질지 뭐 모르겠지만 마치 로또 되면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 진짜 집에다 케이블은 꼭 설치하고 싶어요. 케이블하고 랩풀다운 그거는 꼭 설치하고 싶고 딴 거는 별 생각이 안 드네. 일단 멀티렉하고 케이블하고 스미스 머신 있어야 되는데 멀티렉, 스미스 머신, 케이블 머신,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꼭 필요해요. 레그 익스텐션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재활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하체 하는 데는 뭐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했나? 그거면 되나? 랩풀다운 아까 랩풀다운 멀티렉에 뭐 랩풀다운은 같이 될 수도 있겠다. 멀티렉에 맞다 케이블 달린 게 있구나. 그걸 하면 되네. 맞다. 일단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또 꿈은 크게 가지랬어요. 자, 다음 세트 7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그러면 210개가 되겠네요. 7, 8세트는 30개씩 하고 그러면 240개에서 뭐 20 나눌 수도 있고 지금 30개가 좀 힘에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조절해서 하십시오. 자, 들어갑시다. 7번째 세트. 맞죠? 그래도 쉬었다 하니까 볼륨수를 가져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저랑 이렇게 제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들으면서 운동하셔도 괜찮겠지만 뭐 사실 그래요. 예능 틀어놓고 무한도전 틀어놓고 그 다음 뭐 핑계고 제가 자주 보는 예능이 무한도전 다시 보기랑 런닝맨이랑 그 다음 핑계고 그거를 자주 보네. 이제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운동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훨씬 할만해요, 운동이.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핑계고나 살롱 드립 이런 거, 특히 연예인 게스트가 나와서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걸 좀 잘 안 봤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못 보겠던데, 연예인이란 직업이 엄청 빛나는 직업이죠. 관심을 많이 받고 그 관심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뭔가 화려하고, 근데 그 화려한 이면은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노출이 많이 되고 좀 인기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땐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굉장히 나도 보통 사람일 뿐이다, 나도 별거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거나 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게 큰 일인 양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처량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유병재 말하는 대로에서 박근혜 탄핵 정국이죠, 그때는. 그래서 유병재 어머니가 TV 보면서 그랬다 하잖아요. 유머예요, 유머.
어머니가 박근혜 너무 불쌍해 하는데 유병재가 엄마가 더 불쌍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처럼 연예인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소속사 갔다가 친구 만나서 수다 떨다가 술 약속하고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도 운동하고 소속사 갔다가 뭐 친구랑 놀고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삶을 얘기하는데 너무 부럽잖아요. 뭐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이 좀 그래요. 이런 불행 포르노로 여러분들께 뭐 제 불행한 감정까지 전달해 드리긴 싫은데 요새 좀 그렇네요. 마음이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이 40이란 나이가 그런 건가요? 저보다 먼저 40 되신 분들 다 이랬나요? 40이 되니까 요즘 저 좀 눈물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건강한 육신은 또 유지를 해야 되겠죠. 8번째 세트 갑시다. 자, 8번째 세트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3세트, 2세트 이 정도는 지금 힘들 정도로 딱 난이도가 설정이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6세트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고 7, 8, 9, 10이 힘든 거, 이게 딱 좋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 저는 일단 유튜브로 이제 그것도 봐야 되죠. 요즘 정치 이슈를 또 봐야 되니까 매불쇼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뉴스 하이킥 그렇게 보면서 좀 예능감이 있거든요. 그 두 프로는. 김어준 거는 조금 예능감이 떨어져요. 근데 체육 재밌어. 그리고 권순표랑 거의 없다랑 오창석이랑 3명 케미가 끝내줍니다. 진짜 재밌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 뭐 예능도 좀 보고 하는데, 예능은 뭐 요새는 좀 덜 보고 있네, 확실히. 그래서 내가 우울한가? 예능을 안 봐서 그런가? 그리고 드라마를 좀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지 모르겠다. 옥시 부인전 보면 또 지금 현대 사회의 어떤 부패한 관리들, 부패한 권력자들, 이런 거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그래요. 중증 정치충이라 중증 정치병자라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냥 딱 드라마의 표면적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옥시 부인전을 봐도 그래요. 정말 나빠요. 정말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양반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관리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이랑 똑같네. 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모습들이 하여튼 그래서 좀 재밌게 봤어요. 옥시 부인전. 조금 깝깝한 부분은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 다 그렇죠. 이제 사건을 만들고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평화로우면 드라마가 안 되니까 계속 베베 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손나은은 왜 그렇게 예뻐요 진짜. 손나은 진짜 너무 예쁘다. 자 갑니다. 9번째 세트. 손나은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난다. 왜 그렇게 예쁘지? 와, 와, 여러분들 난이도 설정 대박. 오늘 이 난이도가 저한테는 지금 딱 맞아요. 마지막 세트는 이제 마지막 10개 할 때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좋아요 지금. 300개를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거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를 매일 할 수는 없고 매일 하기에는 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니까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게 되는 게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이제는 태릉이 아니죠. 진전인 거예요. 진전? 진천? 진전? 어디지? 일단 국가대표 그 선수촌이 위치를 이동하는 바람에 제가 태릉만 알지 진천인지 진전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다음엔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운동할 수가 없어요. 일도 해야 되지, 그리고 일상도 보내야 되지, 여가생활도 해야 되지. 근데 운동을 어느 정도 이제 일상에 이렇게 맞춰 넣어야 되는데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 2시간, 보통 1시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헬스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오시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5세트라거나 아니면 8개 뭐 3, 4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를 설정하고 종목을 이제 가슴이든 뭐 어디든 하여튼 부위, 어떤 부위를 오늘은 몇 종류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운동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정말 가볍게 이렇게 운동하고 싶다, 나는 효율 따져가면서 헬스장 가서 악착같이 그렇게 운동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빠르게 푸시업 100개 채우고 빠르게 스쿼트 100개 채우고 빠르게 윗몸 일으키기 100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김밥 루틴으로 가슴, 하체, 복부 이렇게 운동을 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집에서 가볍게 운동하시면
한 30분에서 50분 그 정도만에 충분히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프로 잔소리꾼이라서 진짜 잔소리 세게 해드릴 수 있는데 봐드린다. 오늘 정치 얘기도 했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세트 갑시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거 결이 막 느껴집니다. 지금 장난 아니다. 펌핑 됐다. 오케이. 자, 마지막 세트 갑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푸시업 300개 해봤습니다. 뭐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300개 했네요. 해볼까 하다가 300개 했고, 오늘 뭐 중간중간 말을 계속 많이 했으니까 이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 뭐 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관심 가지고 우리 모두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나라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물론 저도 제 앞가림 하느라 사실 정치에 신경 쓰기가 좀 어렵긴 해요. 나 힘든 게 먼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저도 힘들어서 계속 정치에 신경 쓰고 막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계속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그 다음에 정치평론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롭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 지식, 정무적 감각, 그 정도의 감각은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 남은 토요일 저녁도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내일 일요일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기분 나쁜 뉴스는 있었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핫.